아우렐리우스와 쇼펜하우어.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두 시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보십시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따뜻한 차 한 잔이 손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삶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살 수 있는 건 오직 지금뿐입니다. 손주가 전화를 걸어올 때 그 목소리를 듣는 바로 그 순간이 삶입니다. 산책을 나가 발이 땅을 밟는 그 느낌. 이웃과 나누는 짧은 인사. 이 모든 것이 삶이 실제로 펼쳐지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 안에서 진짜로 살아있고 진짜로 존재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봅시다. 지금 이 순간이 과연 행복합니까? 무릎이 아프고 잠은 설치고 젊었을 때처럼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은데 멀리 있고 오래 함께한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저 또 하나의 불만족일 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딘가 불편하고 하루를 보내면 또 무언가 아쉽습니다. 지금은 고통이 반복되는 지점일 뿐이다. 이것이 반복됩니다. 끝없이 반복됩니다. 지금이라는 이 순간은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 하나의 지점일 뿐입니다. 아우렐리우스가 말합니다. 여러분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깥 세상을 바꿀 수 없어도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어떤 분은 아이고 나가기 싫래하고 짜증을 냅니다. 다른 분은 참 좋구만 화분에 물 안 줘도 되겠어 하며 웃습니다. 비는 똑같이 내리는데 삶의 질이 다릅니다.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태도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한탄할 수도 있고 아직 이만큼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모이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합니다. 태도를 바꾸라고요?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무릎 통증이 사라집니까? 좋게 받아들인다고 홀로 있는 외로움이 없어집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웃으며 괜찮은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 잠자리에 들면 진실을 압니다. 몸은 늙어가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떠나가고 젊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태도를 바꾸는 것은 표면을 칠하는 일일 뿐입니다. 삶의 본질, 그 깊은 곳에 자리한 불완전함과 상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르게 생각하려 해도 삶은 여전히 삶입니다. 아우렐리우스가 말합니다. 현재에 머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자꾸 지난 일을 곱씹고 앞일을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연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깐 멈춰서서 숨을 느껴보십시오. 들어오고 나가는 숨결만 따라가 보는 겁니다. 식사할 때는 음식의 맛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산책할 때는 발바닥에 전해지는 땅의 느낌을 의식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금방 딴 생각이 듭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점점 더 잘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걷는 법을 배우듯 현재에 사는 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합니다. 연습으로 된다고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현재에 머물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고 먹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을 꿈꾸고 성공하면 건강을 걱정합니다. 건강할 때는 의미를 찾고 의미를 찾으면 또 불안해합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동시에 현재에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훈련으로 이걸 막는다? 그건 폭포를 손으로 막으려는 것만큼이나 헛된 일입니다. 아우렐리우스가 말합니다.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판단에서 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버스를 놓쳤습니다. 이것 자체는 그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에이, 재수 없어. 오늘 하루가 망했어. 이 판단이 화를 만들고 하루를 망칩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다음 버스를 타면 되지. 조금 늦더라도 괜찮아. 상황은 똑같은데 고통이 없습니다.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있습니다. 나이 들어 몸이 약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끝이야라고 판단하면 절망입니다. 오랜 세월 나를 잘 버텨준 몸이구나라고 판단하면 감사가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합니다. 아니, 고통은 판단 이전에 존재합니다. 판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픈 것은 판단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몸이 음식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운 것은 판단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이고 채워지면 잠시 후 권태가 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욕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반복됩니다. 판단을 바꾸는 것으로는 이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삶 자체의 본질입니다. 아우렐리우스가 말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삶은 정돈될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아름답게,
의미 있게 정렬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감사할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십시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하면 삶은 점점 더 조화로워집니다. 마치 어지러진 방을 정리하듯 우리 마음과 삶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삶은 우리가 가꿀 수 있는 정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합니다. 삶을 이해하십시오. 정확하게, 냉정하게 이해하십시오. 하지만 구제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습니다. 몸은 약해지고 결국 죽음이 옵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태도를 바꾼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삶이 이렇다는 것을 정확히 알면 적어도 헛된 기대로 더 큰 실망을 겪지는 않습니다. 예술과 음악, 사색을 통해 잠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삶은 구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두 철학자는 같은 세상을 보면서도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아마도 둘 다 일리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아우렐리우스의 말이 힘이 되고 어떤 날은 쇼펜하우어의 솔직함이 위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진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공감하십니까? 몽테뉴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미셸 드 몽테뉴가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모순적이며 늘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 세월 생각해온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는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아침에는 오늘은 꼭 운동을 해야지 다짐하다가 저녁이 되면 소파에 앉아 과자를 먹고 있습니다. 손주에게는 공부 열심히 해라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핸드폰만 들여다봅니다. 친구에게는 너그러우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일관되지 않고 예측할 수 없고 항상 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완벽하게 일관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기계일 겁니다.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용감한 척 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겁먹지 않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습니다. 밤에는 잠이 안 왔고 다음 날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두려움을 숨기는 것이 부끄러운 거라는 거리요. 우리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나이 듦에 대하여 여러분, 나이 든다는 것은 어떤 기분입니까? 저는 지금 60이 넘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삐걱거립니다. 이름이 금방금방 생각나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찹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지혜가 생기지 않나요? 글쎄요. 지혜라는 게 뭘까요? 제가 젊었을 때보다 더 현명해졌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예전보다 덜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했고 해야 할 일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복잡하게 보입니다. 옳은 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른 것도 때로는 이해할 만합니다. 이게 지혜일까요? 아니면 그냥 애매함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모른다는 걸 아는 것, 어쩌면 그것이 나이 들어 얻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죽음에 대하여 죽음, 참 무거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 저는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려고 애썼습니다. 철학책을 읽고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느라 삶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죽는 법을 배우느라 사는 법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죽음은 특별히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삶을 잘 살면 죽음은 자연스럽게 옵니다. 마치 하루를 잘 보내면 밤에 잠이 오듯이요. 물론 가끔은 두렵습니다. 죽으면 무엇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을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괜찮습니다. 두려움도 삶의 일부입니다. 완벽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오늘을 살면 됩니다.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옵니다. 고통과 병에 대하여 여러분 중에 어디 안 아픈 곳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신장 결석이 있습니다. 발작이 오면 참을 수 없이 아픕니다. 얼마나 아픈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그 고통이 지나가면 또 살고 싶어집니다. 맛있는 걸 먹고 싶고, 친구를 만나고 싶고, 책을 읽고 싶어집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아픈 와중에도 내일을 계획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을 감추려 합니다. 아픈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면 됩니다. 오늘은 몸이 좀 안 좋네요. 무릎이 아파서 천천히 걸어야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아플 수 있고 약할 수 있습니다. 우정에 대하여 저에게는 평생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에티엔 드라보에시. 그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생각도, 감정도, 침묵도.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았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너무 일찍, 너무 갑자기 떠났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슬펐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가 그립습니다. 함께 와인을 마시고 싶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를 만난 것, 그와 우정을 나눈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어치 있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있다면 소중히 하십시오.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으십시오. 친구가 없다면 괜찮습니다. 혼자도 괜찮습니다.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책과 독서에 대하여 저는 책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책벌레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문장을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은 음식과 같습니다. 입맛에 맞으면 먹고 맞지 않으면 내려놓으면 됩니다. 억지로 다 먹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책을 읽다가 재미없으면 그냥 덮습니다. 중간 부분만 읽기도 하고 뒷부분부터 읽기도 합니다. 같은 책을 10번 읽기도 하고 한 번만 읽고 끝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즐거움입니다. 책 읽는 게 숙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쁨이어야 합니다. 요즘은 글자가 잘 안 보인다고요? 큰 활자로 된 책을 보십시오. 읽다가 졸린다고요? 조금씩 읽으십시오. 기억이 안 난다고요? 괜찮습니다. 다시 읽으면 또 새롭습니다. 습관에 대하여 우리는 습관의 동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은 순서로 씻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 똑같은 것을 먹습니다. 산책도 같은 길로 가고 TV도 같은 프로그램을 봅니다. 이게 나쁜 걸까요? 아닙니다. 습관은 편안함을 줍니다.
익숙한 것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길로 산책을 가보고 안 먹어본 음식을 먹어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가 두렵습니다. 저도 압니다. 익숙한 게 편합니다. 새로운 건 불안합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는 삶에 활력을 줍니다. 마치 정원에 새로운 꽃을 심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낯설지만 곧 정원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행복에 대하여. 행복이 뭘까요? 저는 평생 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직도 정확한 답은 모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인정받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얻고 나니 여전히 뭔가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요. 행복은 순간입니다. 손주의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따뜻한 햇살을 느끼는 순간,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순간, 오래된 친구와 이야기하는 순간,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행복한 삶이 됩니다. 큰 성취나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작고 평범한 순간들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것들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이 글을 쓸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결론을 대신하여 여러분께 무슨 위대한 진리를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걸 모릅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모르는 것도 많고 여전히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괜찮다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나 강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자신이면 됩니다. 약점도 있고 모순도 있고 불완전한 우리 자신 말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십시오. 내일 걱정은 내일 하십시오. 과거 후회는 과거에 두십시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일입니다. 몽테뉴는 자신을 탐구하며 인간을 이해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완벽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함께 질문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웃습니다. 그의 말이 모두 옳을 필요는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